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 주입니다. 자, 오늘은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게 이제 그 신안 저기죠, 신안 증도 염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요거 이제 소위 그 슬로우 시티 선정돼 있죠. 우리 슬로우 시티는 27번 청산도도 또 우리가 알아주는 곳이죠. 요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신안 증도의 그 염전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 염전입니다. 이 염전은 보물섬으로도 불리기도 하죠. 저기 신안군 앞에 여기 염전을 보시게 되면은 슬로우 시티로 선정된 염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또 CNN 작가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솔트 파밍이죠, 슬로우 시티. 저의 또 영어 발음이 또 뭐 저기 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제 영어 발음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까지 그 CNN 작가들이 주석을 달아놨을 때 보게 되면 좀 로맨틱하고 또 다소 좀 유머스러운 이런 표현이 좀 있었지만, 요번에는 아주 평범하게 써놨네요. 그 슬로시티에 있는 어떤 그 염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느림의 미학으로서 이런 그 나를 생각해보는, 나를 돌아보는 여행을 하는 곳 중에 아주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아주 물들은 우리 세대들을 가지고 이런 걸 찾게 해주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안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신안 앞바다에 또 송나라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 이 유물 유적들이 또 발견이 한땐 또 돼가지고 또 보물섬이라고 또 불리우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 일을 갖다 진행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요게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증도를 왜 가시나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마침.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보물섬이라는 또 애칭을 갖고 있는 신안, 이 증도 앞바다죠. 증도 앞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안군 앞바다에 있는 그 보물섬이다. 또 하나는 이 천사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 자체가 신안은 이 신안군에 속해 있는 섬이 1,004개라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쳐보진 않았고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사다.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일명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또 그걸 또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임태도와 앞에도 사이에다가 저걸 지어놨죠. 천사대교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천사대교 좀 보느냐고 재작년에도 작년에 2번이나 갔다 왔네요.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하여튼 작년에도 갔다 오고 재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2번 이상을 요 천사대교를 한번 넘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뭐 생겼으면. 그래서 밤거리도 상당히 이쁘고 아름답고 또 이런 천사대교가 있어서 하여튼 천사섬이라고도 일명 불리는 신안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염전한 이 증도에 가장 우리가 여행자로서 를 한번 살펴보면 어디가 가장 하이라이트일까? 역시 그 염전 체험을 하고 있는 태평염전. 이 태평염전에 가서 염전 체험을 또 해본다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그 바로 옆 다 붙어 있어요. 요 태평염전이라든가 소금박물관. 이 소금박물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슬라이드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여줍니다. 볼만합니다. 그거 꼭 추천 좀 제가 한번 해드리고요. 또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거기도 가서 좀 보시고요. 그것도 보시고 그 박물관이 쫙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총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넉넉 잡고 한 30분 그 슬라이드 보시고 한 바퀴 돌아보시고 뭐 기념품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태평염전에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태평염전에는 태평의 그 염생식물원이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게 함초라고 이런 소금기가 있는 데서 자라는 초가 함초죠. 이것도 약용으로도 사용된다고는 합니다만서도 어찌됐건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 이렇게 산책길을 나무로서 다 잘 돼 있어요. 이것도 걷는데 한 30분 정도 여유 있게 걷고 사진도 좀 찍고 인증샷도 하고 나면 요것이 다 한 곳에 몰려 있다.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이 괜찮은 코스다 봅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겠죠. 반나절이면 충분하죠. 내려오는 시간 왔다 가죠. 그래서 요거만 또 보고 증도를 빠져나간다라는 건 좀 아쉽죠. 증도까지 왔는데. 그렇죠. 여기 다니실 때 요거 하나 빠뜨릴 뻔했다.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이 소금박물관 옆에 보게 되면
요 소금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금 아이스크림 하나 딱 드시고, 또 이런 저는 좀 군것질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금 아이스크림 들고 요 태평 염생 그 식물원 같은 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참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요 반대편 소금 박물관을 건너편 한 100m도 안 되죠.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게 되면 소금 동굴이라고 힐링센터 최근에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사우나 비슷하게 소금 사우나라고 일명 아시겠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나 뭐 대신 가서 좋은데, 사실은 조금 거기서 그 이 소금 사우나 한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이게 다음 여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추천 코스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증도에 가시게 되면은 여름에 만약에 가셨다. 여름에 가셨다 그러면 여기 증도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고 아주 그 한적한 곳에서, 그래서 증도 자체에서 증도의 발리라고 이름을 지은 우전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전 해수욕장에서 앞바다를 보면서 쫙 펼쳐진 이 또 이게 깊지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가시면 7월, 6월, 7월, 8월 요때 좀 가시면은 그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선텐트 좀 하시고 즐기셨다 오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바로 옆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우전 해수욕장 옆에 붙어 있는 이 짱둥어 다리라고 있습니다. 이 짱둥어 다리, 여기는 갯벌이에요. 그러니까는 한쪽은 완전히 그 해수욕장이지만 이쪽은 갯벌이 형성돼 있고 다리도 형성돼 있는데, 갯벌이다 보니까 뭐가 많다? 예, 짱둥어가 많아요. 그래서 짱둥어 다리. 근데 요 짱둥어에서 다리에서 보는 이 일몰이 또한 빠지지 않는 아주 그 이쁜 장면이 또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후에 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오후에 일로 넘어오셔가지고 쫙 보고, 요거 끝나고 나서는 점심 때는 이제 그 저거 식사를 하는데, 그거 제가 점심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오전에 저런 거 보시고 태평염전에 가서 체험하시고, 오후에 늦지막히 짱동어탕으로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때는 또 오후에 일로 넘어오셔서 해수욕장 들리셨다가 짱동어 다리에서 일몰을 보시고, 저녁엔 백합탕을 이렇게 드시는 이런 코스 잡아보시는 것도 하루 풀 코스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아무리 설명해드리면 좀 더 편하시겠죠. 자, 증도대교를 타고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으시게 되면 여기 소금박물관, 태평염전, 그 소금동굴 힐링센터, 그 염생식물원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요거를 또 보고 가시면 아주 괜찮겠죠. 요것도 보고 가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가로지른다. 여기 태평염전인데 여기를 가로지르서 다 오면 여기가 짱둥어 다리예요. 짱둥어 다리. 여기가 짱둥어 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전 해수욕장입니다. 우전 해수욕장. 여기가 우전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로도 다녀오시게 돼도 하루 코스가 좀 되게 되고, 또한 걷는 것을 좋아한다라면, 아주 걸으시는 것을 좋아하면 이제 또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걷는 걸 좋아하신다라면은 제가 지도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걷는 걸 보신다라면, 요게 보면 그 증도에서 신안군 증도에서 길을 아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트레킹 혹은 자전거 갖고 됩니다. 이걸 한 바퀴 다 도시는 건 한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추천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서. 자, 여기가 태평염전에 있는 아까 소금박물관이라든가 염생식물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증도에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타고 보면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짱동어 다리 우전 해수욕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 자체가 첫째는 그 여기 증도에서 첫 번째로 죽는데 여기가 다 해송이 있습니다. 여기 해송. 응? 우전 해수욕장에 저도 가봤지만은 요 우전 해수욕장에 천년의 숲길이 쫙 그 길이 있어요. 요거 약 대략 1시간 정도 코스입니다. 요걸 따라서 이렇게 그 숲속에 그 해송을 사이로 걷는 이런 코스도 또 있고, 또한 갯벌길이라고 이제 만들어놨어요. 갯벌 공원이라고 해서 요건데, 저는 요 두 번째 요 길도 저는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요 추천. 왜냐면 여기에 보면 요 화도라는 섬이 또 하나 있어요. 조그만 화도 섬이 있는데 여기에 노들길이 있어요. 이 노들길 때문에 한번 다녀오시는 이 갯벌 투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세 번째는 이게 염전길이에요. 염전길. 요거 염전길을 이렇게 한번 또 걸어보시는 것도 또 완전히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색이 길. 일몰이 지는 장면을 보면서 걷는, 요건 이제 오후 늦게 걸으셔야 되겠죠. 사색이 길 요쪽으로 가시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 보물섬 길, 여기서 앞에서 이제 그 신안에서 보물섬 길이라는 거, 그 기념관도 여기 있어요. 그 순교자 교회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물섬 및 순교자길. 요 코스마다 1시간씩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보통 원하실 때 한번 이렇게 걷는 것. 그렇게 되면 요게 또 되는데 요게 보시게 되면은 요 우전 획정 이쪽 끝에 보면 엘도라도 리조트라는 숙박 시설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쪽에 보게 되면 숙박 시설도 민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여기서 주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그럼 완전히 정말 힐링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여기에 뭐죠? 이 화도 가는 길 여기를 한번 제가 추천을 한다 그랬죠, 저도. 근데 여기 가시게 되면 이게 노들길이에요. 저쪽 앞에 이제 이 노들길인데 이 노들길이 참 재미있어요. 노들길. 물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때를 잘 맞춰가면 이런 느끼실 수 있고 저런 풍경도 느끼실 수 있다. 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때 잘 체크해가지고 차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참고해서 화도 갔다 오는 이런 길들, 이게 바닷길 이렇게 걸어가는 진도에 물 열린다 그러죠. 신비의 바닷길처럼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이 이 증도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 화도가 이 고맙습니다라는, 그래서 화도에도 많이 찾는 분들이 생기셔. 고맙습니다는 드라마도 촬영되었던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일정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백합조개탕, 아주 정말 저는 이런 데 가게 되면 꼭 라면을 좀 사가는데요. 라면 이 라면을 끓일 때 백합을 갖다 라면 한 개당 한 2개 정도 백합을 넣어서 끓여 드시면 아주 2-3개 정도 넣고는 이건 정말 국물도 시원하고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 라면탕이 아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런 백합 라면, 짱둥어를 이렇게 드시는 짱둥어탕도 드는 이런 것을 증도에서 제가 추천해 볼 만한 식사고요. 그런데 이 증도의 신안군을 한번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왕 가는 게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신안군에 뭐는 누가 들어가 있다? 네, 홍도 흑산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안군. 이게 정말 합쳐서 1004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섬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홍도 흑산도인데 여기에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 배를 좀 하시는 분들이 멀미를 좀 가끔씩 하시더라. 먹은 거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여기 증도를 보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1박 2일 코스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1박 2일로 홍대에서 주무시거나 또 흑산도에서 주무시고 가급적이면 홍대에서 한번 주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코스를 잡으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또 하나는 그 바로 옆에 목포가 있어요. 이 목포가 원래 신안군하고 목포하고 여기 무안하고 서로 합치려고 그랬어요. 행정을 갖다가 합치려고 그랬는데 무안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무안을 안 돼. 그래서 통합이 안 됐어요. 한 5-6번 시도를 했지만 통합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신안과 목포가 붙었습니다. 둘이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들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가 달리는지는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게 목포를 한번 들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여기도 이제 해상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시고 이 해상 케이블카가 되면 목포의 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달산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이 목포의 또 야경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야경을 바라보시고서 내려오셔서 우린 또 목포에서 내려오셔서 밤에 돌아다니셔도 좋고 낮에 돌아다니셔도 좋고 이 역사 근대 역사 거리죠. 근대 역사를 기념하는 이 거리. 근대 역사를 기념하는 이 거리를 갖다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지어졌던 이 목포,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바퀴 쫙 돌아보시게 되면 정말 근대사의 한 폭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 잠깐만 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정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어느 한 정치가로 인해서 여기가 좀 많이 알려진 게 이 관광 여행꾼으로서 상당히 고마운 행위지 않았냐. 게 신문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목포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게 도시 재생 컨텐츠라 그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리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목포도 거기에 따라서 잘 갖고 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다니시기도 편하고 여행자들이 걸어다니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영사관도 있고 동양척식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수탈 그런 것들 수탈하기 위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모포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 빼돌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포가 상당히 발전했었다라는 거를 한번 아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질까요? 대한민국 제1호 국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네,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 대한민국 제1호 국도는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포는 정말 목포는 가장 발전된 그때 당시에 그 항구도 어찌 됐건 대한민국 물자를 수탈해간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지어지고 영사관도 목포에 만들어졌을 정도라면 목포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쇠퇴했다. 최근에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열심히 그 도시 재생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보실 만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목포에 가시게 되면 또 하나 이 목포에 가시게 되면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죠? 이 먹거리죠, 먹거리. 이 먹거리. 특히 이 세발낙지만큼은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 꼭 같이 곁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네, 호롱이죠, 호롱이. 호롱이라고 아시죠? 호롱이를 갖다가 같이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건 가지고 요건 다른 데보다도 그 역전에서 한 10여 분 정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나름 N 사이트 있죠? N 사이트나 D 사이트, G 사이트 가시게 되면 바로 나오는데 그 역전 앞쪽에 한 10여 분 정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무료로 찾아서 갔던 건데 아주 정말 괜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괜찮죠. 이 낙지는 7월 달 6, 7월 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 7월 달에는 없다라기보단 정책적으로 세발낙지를 못 잡게 하고 있어요. 왜? 그거 완전히 그럼 씨가 마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못 잡게 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피하셔야 돼. 그 식사를 하실 수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목포를 가시면 꼭 저는 들리시고 사갖고 기념 비슷하게 이 크롬빵, 그래서 바게트 이게 새우 바게트와 크림치즈 바게트 두 개가 있는데 꼭 가서 맛 한번 보십시오. 곧 맛 한번 보시고, 요것도 근대 역사거리를 다니시다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D 사이트나 N 사이트 같은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꼭 한번 마셔. 정말 맛있는. 그래서 여기가 전국 5대 빵집 중에 하나로 또 선정된 곳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안과 더불어서 목포를 곁들여서 1박 2일 혹은 2박 3일 투어를 마치고 올라오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여기까지 내려가려면 차를 끌고 내려가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목포를 가셔서 목포에서 렌트카를 빌리셔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보시는 것이 또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목포에서 반납하고 나중에 또 올라오실 때 기차 타고 올라오신다면 정확하게 꽉 찬 1박 2일 코스를 하게 되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박 3일 코스를 다니시는 것도 넉넉하게 그럼 증도 트레킹까지 마치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